반갑습니다. 2025학년도 입시는 1,509명의 의대 증원과 무전공 선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높게 출제되어 재학생과 재수생 모두 큰 혼돈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체계적인 준비와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입정보TV를 통해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의대 증원과 지역인재를 중심으로 2025학년도 의학계열 전형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첫 번째 의대 모집 인원의 증가, 두 번째 의학계열에 대한 이해, 그리고 2024 의치안약수 입결 확인, 2025 의치안약수 모집 현황, 그리고 2025 의치안약수 전형, 최저를 중심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 지역인재 전형에 관한 수시와 정시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학 정보에 대한 낯선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부모님들 그리고 혹은 학생들은 진학 자료를 다양하게 접하고 그 정보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이 그리고 훈련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의대 모집 인원의 증가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개년 의대 모집 인원의 증가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빨간색은 전년도에 비해 인원수가 증가한 것이고 파란색은 전년도에 비해 인원수가 감소된 부분들을 뜻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대 증원이 2,000명으로 나왔지만 결국엔 1,509명이라는 의대 증원이 이루어졌을 때 서울에는 인원을 배정받은 게 없습니다. 인원 배정은 경기권부터 시작해서 지방까지 인원 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에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경기권과 충청권부터 모든 화면이 모든 색이 빨간색입니다. 특히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충청권에 있는 지역인재 파트입니다. 마찬가지로 호남권에 있는 지역인재, 강원권에 있는 지역인재, 제주권, 대경, 부울경 이렇게 인원수를 총 봤을 때 실제로 지역인재의 인원이 1,525명에서 1,913명으로 월등히 늘어났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권역별 인원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권은 인원수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호남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남권에서 지켜야 될 중요한 목록은 현행 지역인재 정원을 지역인재 비율로 나눴을 때 100명당 0.75명을 기대할 수 있지만 만약에 훨씬 더 많은 즉 443명이라는 증원된 조정 인원에 따르면 전체 비율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고3 100명당 지역 인원이 1.08로 많은 비율이 증가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 학생들에게는 그만큼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의대 1,509명의 확대는 수도권 학생들이 체감하는 인원은 크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수도권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건 301명이라는 경기권 아이들과 그리고 지방의 지역인재를 뺀 나머지 인원수 두 가지만 기대할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지역에 있는 지역인재 전형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권 의대는 영향이 없거나 경쟁률을 상해서 소폭 상승 가능성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1,509명이라는 것은 서울대 인원 1,779명, 이공대 특성화 그리고 치안소 약하게 있는 인원수와 거의 맞닿은 인원수이기 때문에 엄청난 인원수인 것은 확실합니다. 지역 학생들은 분명히 지역 인재를 기반으로 최상위 상향 지원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지역에 있는 일반 학교들 지원하고 그거보다 조금 낮은 지방 사립대 의대, 지방 국립대 의대 그리고 서울권 대학들을 지원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런 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7번 항목을 보시게 되면 지방 상위권이 지역인재로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위권 대학이요. 보통 일명 스카이라 불리는 상위권 대학의 전반적인 입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조금 더 공격적인 지원 성향이 나타나야 될 것이 이번 상황이 아닌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표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치안수약에 있는 학생들이 의대 지원 쪽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서울대 인원도 의대와 치대 쪽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동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연대와 고대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순차적으로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에서도 그 상위권 대학으로의 이동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공계 특성화도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경외시라 불리는 이곳에서도 이동이 벌어질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의학 계열에 많은 학생들이 집중이 되면서 상위권 대학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대학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번 입시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치안약수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의치안약수에 대한 대학 지도입니다.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39개의 의과대학이 있고요. 11개의 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부산대학교가 치의전 형태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선발하지 않고 내년부터 다시 선발하기 때문에 올해에 한시적으로 치대가 전체 10개로 잠시 줄어들었습니다. 없어진 건 아니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개의 한의과대학, 37개의 약학대학, 그리고 10개의 수의과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인원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상위 5개 대학을 보통 메이저 의대라 부릅니다. 메이저 의대라는 것은 결국 병원에 있는 침상의 개수가 얼마만큼 많이 있느냐의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숫자를 보시면 앞에 숫자와 뒤에 숫자가 있는데요. 앞에 숫자는 수시이고 뒤에 숫자는 정시입니다. 실제로 숫자의 변화를 보시게 되면 울산대는 메이저 의대이면서도 불구하고 지방에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100명과 10명이죠. 수시에 많은 학생들을 대부분 선발을 합니다. 밑으로 가면 갈수록 수시에서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지방에서의 형태고 상위권 5개 대학, 서울 소재 대학들을 보시게 되면 많은 학생들을 수시와 정시 균등하게 나누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위권 5개 의대가 서울대, 연세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를 우리가 소위 메이저 5개 의대라 말합니다. 그리고 서울 소재 대학 중에 고려대, 경희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이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으로 가이나, 일명 가천대, 인하대, 아주대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립대로는 한림대, 인제대, 순천향대, 단국대, 연세대, 미래캠퍼스가 있습니다. 한림대, 인제대, 순천향대는 소위 말해서 지방 3령이라 불립니다. 이유는 전국에 수련병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인턴이나 레지던트 선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대학은 대학에 남을 확률이 높아서 보통 지방 3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년부터 단국대 의대 본부가 천안으로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부터는 단국대가 지역 인재 선발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요 사립보다는 조금 더 지방 사립대 의대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다음 지방 국립대 의대입니다. 의외로 전북대가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는 건 눈으로 볼만합니다. 그렇죠? 전체 인원만 보더라도 171명이니까 다른 어떤 대학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원에 대한 선발, 즉 우리 지역에 그만큼 강점이 있다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 충청, 호남, 강원, 대구, 경북, 부산 등도 대학들이 충분히 포진되어 있다는 것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엔 치대입니다. 치대 중에 서울대와 전남대는 이미 치의전 형태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 원래 부산대가 있었지만 부산대가 치의전 형태로 2026년부터 선발을 하기 때문에 올해 40명은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그동안 선발 못했던 인원 80명을 한꺼번에 선발합니다. 즉 2025년도, 2026년도 40명과 40명을 한꺼번에 선발을 하는 모습이 취해질 겁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에는 전북대와 원광대가 치대를 갖고 있습니다. 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북과 제주는 치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의대 상황입니다. 한의대는 서울에 있는 경희대학교를 가장 필두로 해서 전국적으로 한의대가 퍼져 있습니다. 특히 부산대는 역시 한의전 형태로 선발을 하고 있어서 7년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원광대와 우석대가 한의대를 갖고 있습니다. 약대입니다.
약대는 아이러니하게도 수도권의 전체의 거의 절반 정도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대는 여학생들을 위한 여대에서 많은 인원수를 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학생들이 주로 여대 쪽에 있는 약대를 지원합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입결이 높아서 지원할 때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자기의 강점에 맞는 대학들을 적절히 선택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북에는 총 3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전북대, 원광대, 우석대, 그리고 광주, 전남, 층 호남에는 이만큼의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목포대학은 지역인재에서 전북이 빠집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지역인재 전형이 있을 경우 전북의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이런 식의 대학이 있다는 거 보통 경상국립대라 부릅니다. 국립경상대로 표현했지만 평상적인 용어는 경상국립대입니다. 전국 수의대 현황입니다. 수의대는 서울에 있는 서울대와 건국대를 필두로 전국에 지방거점 국립대학만 있습니다. 눈으로 보시면 건국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국립대학에 있다는 것도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수의대는 2가지 현황이 가장 큽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임상, 다시 말해서 동물을 집적하는 경우와 그리고 방역 해서 사실 수의대의 가장 큰 트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임상이라는 트랙과 동물을 관련한 임상 트랙 그리고 방역하는 트랙 이 2가지 트랙으로 나뉘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방역 현상으로 벌어진 이슈들 때문에 수의대 점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수의대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에 대한 애호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지속적인 매니아층과 또한 지속적인 성장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4 의찬약수 입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 겁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어떤 식의 흐름이 어떤 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시면 되고 너무 지나치게 숫자에 대한 집착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어떤 걸 눈여겨보실 거냐면 검은색에서 파란색으로 간 곳은 감소입니다. 파란색에서 빨간색 간 것도 감소입니다. 즉 색깔의 변화가 많은 곳은 감소된 곳들입니다. 색깔의 변화가 없는 곳은 감소되지 않은 곳입니다.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는 감소했다는 게 눈에 확연히 띕니다. 색깔이 전반적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종합은 색깔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게 의찬약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교과, 다시 말해서 최상위 아이들끼리 경쟁하던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혹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종합 쪽에서는 생기부를 가지고 혹은 수능 최저에 맞게끔 학생들이 지원 양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종합에서 승부를 보려는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엔 정시입니다. 정시도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전반적인 경쟁률의 변화들은 그닥 크지 않습니다. 논술 같은 건 크게 보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 전체 선발 인원에 비해서 비슷비슷하게 벌어지죠. 그래서 정시의 특징은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수시에 많은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정시에는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점수가 되어야만 지원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응시 인원이 엄청나게 큰 변화가 벌어지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고 있다고 보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예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교과 경쟁률은 떨어지고 종합 경쟁률은 상승한다. 이 정도의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의예입니다. 치의예도 역시 보시면 교과는 엄청난 수로 감소가 되었고 논술도 역시 감소가 되었죠. 상대적으로 종합만 경쟁률이 상승하는 이런 효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한의예입니다. 한의대는 인문으로 뽑기도 하고 자연으로 뽑기도 하고 인문과 자연을 동시에 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실제로 보시면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그렇죠? 교과 좀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고
논술도 역시 큰 틀에서 크게 경쟁률이 있는데 인원수가 적은데 이만큼 늘어난 거기 때문에 얘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보시게 되면 경쟁률이 모두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학입니다. 약학도 흐름이 동일하죠. 감소했습니다. 증가하죠. 한의대는 조금 특이한 형상이기 때문에 인원수에 대해서 너무 큰 고민, 사실 약학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술은 인원수가 그때그때 변하는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정도만 볼 것이고 우리는 교과와 종합 그리고 정시에 한정해서 데이터를 어느 정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히 종합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위에서 말하는 큰 흐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수의입니다. 역시 종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2024년도 수시 입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대학들이 70% 입결을 제대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눈에 보시는 입결은 어디가라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중에 많은 선생님들이 어디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마 알려주시는 곳들이 있을 겁니다. 어디가 사이트에 가시면 저희들 교사가 보는 화면에는 어떤 학생들이 지원을 했었고 합격했다, 즉 실지원에 대한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시는 것들은 그 실지원에 대한 데이터를 기본으로 학생들이 수시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에서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특히 23년도와 24년도 두 개를 통해서 얼마만큼 큰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이시는 교과이고 두 번째 보이는 것이 종합입니다. 논술은 여기서 제했습니다. 첫 번째가 일반 지역 그리고 일반 지역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눈으로 쭉 보시면 보신 대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종합의 일반에 2점대, 의대가 2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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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대, 2점대, 그리고 2점대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이것들은 대부분 전국구 자사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은 어느 정도 자사고의 선호도가 있는 곳들이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교과에서 특히 지역으로 넘어오는 순간 교과에서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대부분 성적대가 1점대 극초반, 지역으로 넘어올 때 조금 더 변하는 형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눈여겨보지 마시고 전부업과 전남에 대한 이 파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광대는 종합으로 지역인재와 일반 전형 모두 선발합니다. 특히 지역인재 전형에 1.68, 3.71, 3.93 이렇게 성적이 나온다는 것은 전국구 자사고를 포함하고 있는 상상고에서 지원한 양상인 걸 볼 수 있고 재학생들 중에는 1점대 중후반 정도가 선발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전북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북대는 2023년도 1.6이었습니다. 1.6이었는데 실제로 2024년도, 자, 2023은 수능이 난이도가 어느 정도 쉬웠던 곳이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수능의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웠던 때입니다. 그때의 1.6이라는 점수가 나왔었고 2024의 지역인재 입결은 1.63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합격한 것을 개인적으로 확인했을 때는 1.8대가 있는 걸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능이 어려워지면 최저를 맞춘 학생들의 인원수가 줄게 되고 입결은 하락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지역인재 파트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내용과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치대입니다. 다른 파트들은 눈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우리 지역 원광대와 전북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점수 보이시고요. 보입니다. 간혹가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선생님, 왜 치대가 의대보다 성적이 낮게 나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원수가 적습니다. 선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적은 학생들만 몰려와도 실제로 그 합격한 학생의 입결이 상승하는 효과를 역으로 갖고 오게 됩니다. 한의입니다. 우리 지역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석대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잘하는 과목만 선발하다가 작년부터 전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어느 정도 떨어졌죠. 그래서 아마도 이 정도 점수가 적정 점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원광대 점수 눈으로 보시고 지원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대입니다. 약대는 여학생들이 많은 선호도를 갖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은 눈으로 참고를 하시고요. 저희들은 뒤에 호남 쪽에 대해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남 쪽이요. 우석대, 그리고 원광대, 전북대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목포는 저희들한테는 지역인재가 되지 않고요. 순천대와 전남대, 조선대가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시로 지원할 때는 여기 있는 3개의 대학에서 지원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요, 여러 가지 점수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혹은 가끔씩 지역인재 중에서 기회균형에 관련되어 있는 지역인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많이 낮게 나오는 것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전반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 있고 전국적인 패턴은 어떻다? 교과 일반보다는 지역이 조금 더 낮은 현상이다. 종합 일반보다는 종합 지역이 낮은 현상이다. 종합이 전반적으로 교과보다는 조금 더 낮게 형성된다.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의대입니다. 수의대는 전북대와 전남대 2군데밖에 없습니다. 정시입니다. 정시는 여러 가지 포인트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눈으로 보시면 누적 백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적 백분이라는 개념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시험을 보게 되면 표점이라는 걸 봤습니다. 표점이라는 것을 봤지만 각 대학마다 국어, 수학, 탐구에 대한 반영 비율이 20%, 30%, 나머지 퍼센트 혹은 30%, 30% 이렇게 대학마다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표점으로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별로 학생들의 성적을 환산했을 때 그 학생들을 한 줄로 나열하고 그것을 비율로 표시하는 것을 저희들이 흔히 누적 백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누적 백분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학생들의 등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누적 백분위, 특히 의치한약수에 해당하는 최상위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점수를 보시면 똑같은 점수대를 할지라도 누적 백분위 변화가 점점 변화폭이 크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2021년도에는 1.14였던 것이 2022년도 0.95, 0.43, 0.81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전남대 지역으로 가게 되면 이 점수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학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여기 두 개를 보니까 기껏해야 0.7점수 떨어진 건데 이게 떨어진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의대는 특히나 소수점 첫째 자리, 둘째 자리의 점수 차이도 생각보다 크게 다가옵니다. 자, 조선대를 보시게 되면 일반 전형, 지역인재 전형 보게 되면 1.24에서 1.35, 797.60에서 797.05입니다. 0.1도 큰데 0.5는 하물며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처럼 5점이 떨어지는 이런 기현상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원광대, 전북대. 자, 전북대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 지역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전북대 지역인재가 굉장히 막강합니다. 특히 전북대 지역인재는 전북 학생들만 들어옵니다. 전남대 지역인재와 조선대 지역인재는 전북 학생들과 전남 학생들, 즉 호남 학생들이 모두 들어오지만 전북대 의대 지역인재는 전북 학생들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시 입결 치의입니다. 역시 점수들은 보시면 저희들이 보통 이 점수를 제대로 추적을 안 하기 때문에 보통 여기 나와 있는 나머지 대학들만 눈으로 보통 확인하는데요. 요 두 가지를 조금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결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전북대가 원래는 의대와 치대가 모두 가군에 선발하다가 작년부터 치대는 가군, 의대는 나군에 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군의 전북대 치대 지역인재를 쓰고 나군의 의대 지역인재를 동시에 써서 의대로 학생들이 넘어가니까 상대적으로 치대에서 학생들이 많이 밀려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많은 점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이런 걸 보게 되면 이거는 학원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대략 학생들이 원서를 썼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누적 백분위로 표현을 한 겁니다. 크게
뭐 숫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한다기보다는 대충 눈으로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곳에서 의대 점수권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쯤에서 치대 점수권이 형성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쯤에서 한의대, 그리고 이쯤에서 수의대, 이쯤에서 약대. 그렇죠? 그런데 보시게 되면 전북대 의대 지역인재가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점수를 이렇게 긋게 되면 나머지 의대보다 훨씬 더 낮은 점수대에서 형성하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 학생들이 정시로 의대를 지원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전북대 의대 지역인재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